자, 이제 법인세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험하고는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익 사업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수익 사업 중에 하나가 사업소득인데, 이 사업소득에서 선급 검사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많이 선급 검사 용역이 일어나는데, 요 부분들을 제외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험과는 크게 관련 없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수험과는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험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도 역시 관련이 크게 없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하면 자기 주식을 교부하고 신주 발행하는 형이 있잖아요. 아니면 금전으로 차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사 차익이 있죠. 그래서 신주의 발행가액과 시가와 우리 행사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때 이제 주식을 발행해주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근거 법령이 있어요.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있고 그 행사 차익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근거 법률에 추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상법 혹은 벤처기업법 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험에 이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게 퇴직금 정산과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중간 정산을 하잖아요. 그럼 중간 정산을 하면 이게 근속 연수를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임원 같은 경우에 임원의 그 급여 한도를 계산해야 될 때 근속 연수를 따지잖아요. 그럼 중간 정산을 했을 때부터 근속 연수를 따져야 되느냐, 당초 입사일부터 따져야 되느냐에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중간 정산이 일부터 따진다라는 게 기존의 해석이었고 이걸 법에서 다시 확인해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를 보시면 명확하라고 돼 있잖아요.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직원이든 임원이든 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면 근무 연수는 직전 중간 정산 대상일의 종료일부터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한다. 기존의 기출문제도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확인적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 시설을 추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정 기부금이 있는데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면 이 유료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때 단체에 보면 아동 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 중에서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요거 보시면 여기 오른쪽 끝에 법인령 39조 1항 4호 파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목, 그러니까 등에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청소년 복지 시설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면은 성실신고 확인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래 개인 사업자들만 있다가 이제 법인도 추가한 건데요. 이제 법인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들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으로 해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성실신고 확인 의무가 있죠. 그 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우리 가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 대상 법인에 있어서 이제 소극적 소득의 범위가 있는 거죠. 보면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의 비중이 종전에는 70% 이상이면 대상 법인이었다가 이제는 절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0% 이상이면 대상 법인이 된다. 이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등 법인이 되면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운행 기록 없이 전액 비용되는 인정 한도가 있죠. 업무용 승용차 1,500만 원인데 요 대상 법인은 500만 원이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처분 손실 연간 한도도 400만 원이잖아요. 이제 요런 한도 등이 적용되는 법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기업들 성실 신고 확인을 받기 싫은 법인들, 특히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법인 전환하면 성실 신고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의 경우에는 이런 특정 법인들만 얘기하는데 이 뒤에 내용은 뭐냐면 특정 법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제조업 같은 걸 하는 개인 사업자였는데 법인 전환하면 성실 신고 확인 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어떤 법인들이 어떤 개인 사업자들이 있었냐면 법인 전환하겠다. 그럼 성실 신고 피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냐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현물 출자나 사업 양도를 해서 법인 전환하면 그렇더라도 3년 동안은 법인이라도 성실 신고 확인해라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거를 또 틈타서 그렇게 법인 전환을 하고 다시 다른 법인에 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게 아니고 사업 양수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쿠션 친 애들도 이렇게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법인들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라는 법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창설적으로 만들었죠.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선임신고서를 먼저 제출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먼저 국세청에 이러한 사업자들은 저는 세무사 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는데 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 확인서 제출을 안 하면 불성실 가산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 이게 산출세액의 5%예요.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있는 법인들인데 산출세액이 없으면 나 성실신고 확인서 안 내겠다. 이럴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매출액의 0.02%를 가산세로 해서 둘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자, 스펙법인. 자, 스펙은 이제 좀 특별한 법인인데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경우 적격 합병의 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한다는 게 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펙 합병의 경우는 적격 합병의 요건을 완화시켜 줬어요. 근데 기존에는 스펙 합병의 경우 이제 소멸하는 법인이 있고 스펙 법인은 존속할 때만 과세 이연 특례를 적용해 줬었어요. 근데 이제 스펙 법인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신설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펙 소멸 합병 시에도 과세 이연 특례를 새롭게 만들어 줬다라는 개정 사항입니다. 아주 뭐 좀 세세한 내용이고 실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스펙은 1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을 배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 인수 목적으로 만든 스펙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업 요건이 없어도 된다. 피합병법인의 스펙의 주주는 보유 요건도 필요 없고 합병한 경우에 사업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스펙은 원래 없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속 요건도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은 구분 격리해서 합병법인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제 합병법인의 기존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나온 이익과 상계하게 돼 있죠. 공제할 수 있고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은 기존 사업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합병하지 말고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우리 결손금을 승계하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법인이 있고 양수법인이 있으면 사업 양수법인의 결손금이 되게 많은데 사업 양도법인이 잘 나가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을 하나 인수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서 양수법인의 결손을 상계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런 점들도 지금 배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세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양수도를 이용해서 우리 이월결손 공제하는 걸 배제하기 위해서 새로 법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양수도의 경우 양수법인의 양도법인이 아니에요. 양수법인의 기존 2월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양도법인에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야. 사업 양도 후에. 그렇다 하더라도 양수법인이 계속 적자인 상태에서는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거야. 양수법인의 결손금을.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인 간의 사업 양수도고
자산의 양도 법인의 자산의 70%가 이전되고 동시에 순자산 기준으로 90% 이상 이전될 때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2번째,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보잖아요. 부당인 계산 부인 적용할 때 인정이자 계산할 때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보되 예외적인 경우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죠. 그 당좌대출 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 얘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이고 혹은 법인세 신고 시 우리가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경우잖아요. 이렇게 한번 신고하면 3년간은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3년이 지나서 내가 또 신고했어요. 당좌대출 이자율 쓰겠다고. 그럼 두 번째 당좌대출 이자율을 쓰겠다고 했을 때도 3년간 의무 사용이냐? 이게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을 통해서 두 번째 3년간 두 번째 당좌대출 이자율을 쓰겠다고 했을 때도 3년간 의무 사용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재해가 난 다음에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했었는데 이제 3개월로 연장을 해줬어요.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어떤 회사가 재해가 있었는데 요거를 1개월 안에 하는 걸 깜빡 놓친 거예요. 근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그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안 해주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4번째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하면 자신이 업무 사용 거리 같은 거를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기재한 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혹은 이걸 아예 기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1,500만 원까지는 비용 인정이 되지만 1,500만 원 넘는데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송금 불산입의 제재만 있는 문제가 있어서 가산세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미제출을 했을 때라면 비용 송금 산입액에 대해서 전체 송금 불산입하는 동시에 가산세 1% 또는 비용과 송금 산입액의 명세서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 사실과 다른 금액의 1%를 추가로 가산세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주체를 발급 법인의 명의로 하게 명확한다는 내용입니다. 뭐 수험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연결 법인 간 자산 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연결 법인 간의 내부 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토지나 건물 양도를 하면 양도 법인이 양도 손익을 인식하겠죠.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인식해요. 그럼 그거를 제거하잖아요. 이때 이제 제거를 하는데 이 제거한 다음에 추후에 감가상각을 하면 처분 이익은 다시 입금 불산입하고 다시 입금 산입하잖아요. 이럴 때 감가상각은 그대로 이제 다시 과세 이연한 거를 다시 과세하고 처분하는 경우 이 다시 양도한 다음에 즉 연결 법인 간에 A 법인이 연결 모법인이 연결 자법인에 양도를 했어요. 양도한 다음에 다시 연결 자법인이 양도를 다시 해요. 그러면 그걸 일시 환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양도하는데 그걸 다른 연결 법인에 양도하더라도 법의 규정만 보면 다시 모두 환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양도법인에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도 내부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인하는 규정이 돼버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그렇게 돼서 여기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면 그 안에서 연결 실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환입하는 규정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와 함께 양도 자산의 양도 손익의 이연 자산을 소각하는 것도 멸실과 비슷하다. 소각하는 경우도 환입 사유에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번째도 수험과는 크게 관련 없는 국제조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8번째도 수험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19번째 역시 수험과 관련이 없고 사모투자회사 PF도 수험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뒤에 다 조특법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가 별도로 한번 강의를 하니까 그때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법인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상속증여세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 내용도 그렇게 개정된 사항은 많지는 않아요. 첫 번째 개정 사항은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규정이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당신 이 돈 어디서 났냐 이거죠. 근데 소득세 증명 자료도 없고 뭐 다른 상속받은 자료도 없으면 재산 취득자금을 우리 배우자나 혹은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추정은 되는데 증여세에 연대납세 의무 규정이 있어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못 내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세하는 규정이 있고, 증여세는 이제 합산과세 규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있어서는 연대 납세 의무 적용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올해 법이 새로 추가되었고, 합산 배제에도 새로 추가하겠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가업상속 공제라는 게 있죠. 이제 실무에서 이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으려다 보면 이게 너무 조건이 엄격하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가업상속을 받았는데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내가 이어받아서 업종을 좀 바꾸고 싶은데 업종 못 바꾸게 하니까 기존의 산업만 계속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러면 업종을 바꾸면 기존에 상속세 안 냈던 거, 공제 받았던 거를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업종을 좀 추가하는 거를 변경하는 걸 좀 해달라. 그리고 중견기업도 엄격하게 너무 제한이 크다. 매출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이거 좀 완화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견기업 요건을 매출액 3천억에서 4천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두 번째는 가업의 인정 요건에서 대상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이제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내에서 같은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정도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신발 공장 하다가 이제 의류 공장 하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 업종이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 가업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 가업에 유치원도 이제 포함해 주겠다라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농 상속 공제가 있어요. 이제 가업에 새로운 분야의 하나는 영농이 있는데, 가업 상속 공제는 이제 공제 금액 최대 한도 500억까지 굉장히 높은데, 영농 상속 공제는 기존의 공제 한도가 15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좀 더 공제해달라라고 해서 20억까지 좀 추가를 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피상속인과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같이 영위하던 상속인이 직계 비속인만 돼요. 배우자는 안 되고, 이 상속인이 같은 주택에 살고 있다 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동거주택에 있어서 이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에 포함하여 이 며느리나 사위가 받는 것도 포함해달라 이런 요청 사항이 있어서 요번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직계 비속과 함께 동거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범위를 확대해 준 것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속증여세법에선 저가로 양수하면, 그러니까 시가가 10억짜리인데 이걸 뭐 1억에 양수를 했다. 그럼 9억의 차익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시가가 10억짜리인데 뭐 20억에 양도했다. 그럼 고가로 양도한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익에 대해서 일정 금액만큼을 증여세로 과세하게 돼 있는데, 이 시가가 상속증여세법의 시가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시가가 서로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익을 본 자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고, 손해를 본 자는 법인세나 소득세법에서 부당이익이 걸리게 돼 있는데, 이때 시가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소득세법상은 문제가 없는데 상속증여세법상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과 개인 거래할 때, 기존에 이제 법인과 거래할 때는 그걸 인정해 줬는데 개인과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돼서 양도소득세 부당이익이 걸리지 않는다면 상속증여세에서도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법을 이번에 개정하였습니다. 자, 여덟 번째, 초과배당이 있어요. 이제 초과배당이라는 건 배당은 주주의 지분율대로 받아가야 되는데 서로 특수관계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의 이제
회사의 지분율은 한 90%가 아들의 한 10%인데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하고 아들이 다 배당을 받아가요. 뭐 아버지가 받을 배당을 아들이 받아간 거니까 이거 역시 증여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증여세를 이제 정산해서 내게 돼 있는데 종합소득세 내면서 이때 종합소득세 내는 금액과 비교해서 이제 내게 돼 있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5월 달에 요걸 내라고 했는데 이 수입 이제 소득세 내는 사람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면 6월 달에 종합소득세 내니까 이 사람들은 이 관련 증여세도 6월 달에 낼 수 있게끔 이제 그 길을 터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전에는 5월 달로 한정지었다가 이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 변경해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 계산 방식 정비. 요건 오해하시면 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아버지 이제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 관계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뭐 싸게 주거나 하면 그 법인이 이익을 벌었고 벌게 되었고 그 자녀가 대주주로 있으니까 자녀도 증여를 받았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때 증여 이익은 증여 재산가액에서 그 해당 법인이 낸 법인세를 차감하고 그의 지분율을 곱해서 증여 이익을 계산해요. 다만 이때 한도를 서로 비교해요. 법인세 낸 게 더 크면 이제 더 안 내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 한도 계산 방식이 예전에는 증여 재산가에서 법인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했는데 이제 증여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로 변경됐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증여세 계산은 그대로예요. 근데 한도 계산만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번째는 수험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11번째도 이제 평가, 재산 선박에 대한 평가인데 이것도 수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12번째도 수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제 국외 주식에 대한 평가할 때 이제 뭐 감정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용 전문 평가 기관도 이제 포함시키는 거로 들어와 있고. 자, 13번 이제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제 작년에 우리 아주 큰 S그룹 상속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뭐 주식을 담보대출 받아서 상속세 대출 받아서 내고 그러잖아요. 그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라는 게 워낙에 거액이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현금화해서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부연납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기간을 좀 연장해 주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국회에서 이걸 연장을 해 줬어요. 그래서 기존에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연장해 줬어요. 근데 이제 S그룹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못 받아요. 이제 법이 개정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을 해 주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상속세까지 저희 개정세법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그렇게 개정세법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수험과 관련된 내용만 제가 추려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